형부,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에요. 너무 좋아요. 빼지 말아주세요. 그날 밤 나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너무 외로워서 내가 누구인지도 잊은 채로 그 사람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그 사람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사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관계.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을 원했습니다. 미영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정우는 아내 순애와 사별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는 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보낼 여생을 꿈꾸었지만 갑작스러운 암 진단과 6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순애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62세의 정우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아파트와 끝없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우는 아침 7시에 일어나 혼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순애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토스트 한 조각을 씹으며 정우는 오늘도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면 순애의 기일이었습니다. 정우는 성묘 준비를 하며 문득 처제 미영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순애의 친동생으로 5년 전 이혼 후 혼자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살아있을 때는 명절마다 함께 모였지만 순애가 떠난 후로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망설이다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형부야.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미영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형부.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래. 며칠 후가 내 언니 기일인데 혹시 시간 되면 함께 성묘하지 않을래? 정우의 제안에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성묘 당일 정우는 미영과 1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58세의 미영은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의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미영을 보며 정우는 순애가 떠올랐습니다. 자매라서 그런지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형부 많이 야위셨네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그래. 정우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동묘지에 도착해 순애의 묘 앞에 선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가져온 하얀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놓고 정우가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계시죠? 형부가 너무 외로워하고 계세요. 미영이 순애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때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보고 싶어요. 왜 저 혼자 남겨두고 가셨어요? 미영의 눈물을 보며 정우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미영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영아, 울지 마. 내 언니가 보면 걱정할 거야. 성묘를 마치고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형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무래도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죠? 미영의 질문에 정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외로워. 3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미영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꽃집은 어때? 많이 힘들지 않아? 정우가 관심을 보이자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많이 어려워요.
경기도 안 좋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동네 꽃집은 손님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날 이후 정우는 자주 미영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꽃을 사러 가는 핑계였지만 점점 미영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부 퇴직하시고 나서 취미 같은 거 없으세요? 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젊을 때는 등산도 하고 독서도 했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그래. 정우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럼 안 되죠.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으셔야 해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아, 너는 꽃일이 재미있어? 네, 꽃들이 시들어가다가 다시 생기를 찾는 모습을 보면 신기해요. 생명력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정우는 미영이 꽃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나도 꽃에 대해 가르쳐 줄래? 평생 꽃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거든. 그날부터 정우는 미영에게 꽃 관리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 주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꽃꽂이 기초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서툰 정우의 모습을 보며 미영은 자주 웃었습니다. 형부, 너무 힘주지 마세요. 꽃도 살아있는 거라서 부드럽게 다뤄야 해요. 미영이가 가르쳐 주니까 재미있네. 이런 걸 진작 배웠으면 내 언니한테도 더 자주 꽃을 사다 줄 걸 그랬어. 정우의 말에 미영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자꾸 생각나서 슬퍼져요. 한 달이 지나자 정우는 거의 매일 꽃집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꽃집에 갈 핑계를 생각하고 저녁에는 오늘 미영과 나눈 대화를 되새기며 잠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영을 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꽃집에 갔을 때 미영이 전화 통화를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끄는 미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임대료를 못 내서 건물주가 계약 해지한다고 해요. 요즘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2달째 밀렸거든요. 미영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밀렸는데? 200만 원이요. 큰 돈은 아닌데 지금 제게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정우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형부, 그럴 수는 없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돈 문제는. 가족이니까 더 도와줘야지. 내 언니도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도와줬을 거야. 정우는 다음날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미영은 감사하면서도 미안해했습니다. 형부,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 말고 대신 내가 심심할 때 놀아줘. 정우의 농담에 미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단순한 형부와 처제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된 후 미영은 정우에게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형부 덕분에 꽃집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이런 게 가족 아니야? 하지만 정우도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순애의 동생이고 자신에게는 처제였으니까요. 미영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미영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꽃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 50송이를 주문하고 작은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미영의 생일 당일 정우는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가며 생일 축하해, 미영아. 라고 외쳤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라며 손을 입에 댔습니다. 어머, 형부. 이게 뭐예요?
꽃집 안은 빨간 장미로 가득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내 생일인데 당연히 축하해줘야지. 혼자 있으면 쓸쓸할 텐데. 정우의 말에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생일을 이렇게 축하받은 게 처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꽃집은 로맨틱한 분위기였습니다. 소원 빌어봐. 정우가 말하자 미영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미영의 소원은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다 먹은 후 정우가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 잔씩 하자.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평소보다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형부, 혹시 재혼 생각 없으세요? 미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재혼?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그리고 순애만큼 좋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어? 그래도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은데요. 미영아, 너는 어때? 재혼 생각 없어? 정우가 반문하자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실패한 결혼이라서 다시 용기가 안 나요. 그럼 우리 둘 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거네. 정우의 말에 미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형부가 있어서 많이 나아졌어요. 미영의 고백에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미영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와인의 힘일까요? 아니면 오랜 외로움 때문일까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미영아. 정우가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형부. 미영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지?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언니의 동생이고 형부는. 미영아, 나도 알아. 하지만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 너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의 작은 원룸에서 촛불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형부,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진 건 처음이에요. 미영이 정우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 순애가 떠난 후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새벽이 되어서야 정우는 미영의 집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순애에게 미안했고 동시에 미영에 대한 마음도 진실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더 일찍 꽃집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언제 올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정우가 나타났을 때 두 사람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일. 정우가 말을 꺼내려 하자 미영이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없던 일로 해요.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어젯밤의 일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해했습니다. 정우는 꽃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고 미영은 정우가 오지 않는 시간에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처제인 너한테 이런 감정을 가져서. 어느 날 정우가 미영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형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부를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영의 솔직한 고백에 정우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우리 조심스럽게 만나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정우의 제안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나 산으로 가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연인인 것 같아요. 바닷가를 걸으며 미영이 말했습니다. 맞아.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우는 미영의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형부, 우리가 20년 전에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만났다면 내가 내 언니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네. 정우의 농담에 미영이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언니한테 원수가 됐겠네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그들은 다시 조심스러워져야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형부와 처제로 행동해야 했고 누군가 의심할 만한 행동은 피해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미영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고 미영은 저녁마다 정우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진짜 부부 같아요. 미영이 정우를 위해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순애와 살 때도 이렇게 행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정우의 말에 미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부, 언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괜히 죄책감만 들어요. 미안해. 하지만 미영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이게 잘못된 감정이라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어. 정우의 고백에 미영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형부를 사랑해요. 이혼하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부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의 옛 동료가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누가 봐도 연인 사이로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 동료가 다른 교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장이 아내 동생과 사귄다더라. 그럴 리가 없어. 처제잖아.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완전히 연인 분위기였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결국 정우의 딸 수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30대 중반인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모와 그런 관계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이모랑 사귀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수진이 정우를 찾아와 직접 물었습니다. 정우는 딸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정말이네요. 아빠 표정을 보니까 알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이모랑요? 수진아, 아빠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정말 더러워요. 엄마 친동생이잖아요. 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같은 시간 미영의 꽃집에도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미영 씨, 소문 들었어요? 형부님과 사귄다던데 정말이에요? 미영은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는데. 참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나요? 아주머니들이 떠난 후 미영은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들킬 것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을 손가락질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와 미영은 급하게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알게 됐어. 나한테 실망했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어. 정우도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방심했나 봐. 형부,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끝낸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우의 아들 민수도 서울에서 내려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모와 그런 사이세요? 민수야. 아버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엄마 동생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우가 답답해하며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우면 다른 사람을 만나시면 되잖아요. 왜 하필 이모예요? 미영이는 특별해. 너희 엄마와 닮은 부분도 있고 나를 이해해 주거든. 아버지, 그건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에요. 전 더 이상 아버지와 이모를 볼 수 없겠어요. 민수도 수진과 마찬가지로 집을 떠났습니다. 정우는 하루 만에 두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미영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꽃집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미영 씨, 우리 아파트에서 그런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아파트 부녀회장이 미영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미영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업도 망해가고 동네에서도 배척당하고 심지어 살던 곳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우와 미영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전화로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위로했습니다. 형부,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미영이 전화기 너머로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 저도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우리 사랑을 지켜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영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사랑이 틀린 건 아니야. 한 달이 지나자 미영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꽃집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형부, 저 이사 가려고 해요. 미영의 갑작스러운 말에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왜? 어디로 갈 건데? 강릉이요. 거기에 작은 꽃집 하나 임대 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미영아, 나는 어떻게 해?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형부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자식들과도 화해하시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어. 이사 당일 정우는 미영을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부,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사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럼 연락은? 전화라도 받을 거지? 아니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요. 그래야 형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미영이 떠난 후 정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냉담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한편 강릉으로 이사간 미영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정우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정우를 떠올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작은 시골집을 구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용기를 내어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간 강릉 시내를 돌아다니며 꽃집들을 찾아본 끝에 작은 골목에 있는 봄날 꽃집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영이 카운터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미영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부, 어떻게 여기까지? 너를 찾아왔어. 6개월 동안 너 없이 사는 게 지옥 같았어. 형부, 저희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미영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적어도 내 마음은 끝나지 않았어. 정우는 미영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나는 깨달았어. 우리가 세상 눈치 보며 살 나이가 아니라는 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남의 시선 때문에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 정우의 간절한 말에 미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형부, 정말 괜찮을까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등지더라도 괜찮아. 너만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져도 상관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형부,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루도 형부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나도 그랬어. 매일 밤 너를 꿈꿨어. 정우는 미영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다음 날 정우는 미영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함께 살자. 서울도 강릉도 아닌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어요. 형부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주변에는 집이 몇 채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그저 함께 사는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형부,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미영이 새 집 마당에서 꽃밭을 가꾸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는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미영은 마당에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궁금해했지만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두 분 부부 맞나? 글쎄, 부부 같기도 하고 남매 같기도 하고.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와 미영은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도시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는 모두 정리했고 오직 서로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미영아, 후회 없지? 어느 저녁 두 사람이 마당에서 별을 보며 정우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런 평화로운 삶이 있는 줄 몰랐어요. 자식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미영이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년째가 되자 두 사람은 더욱 깊은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고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며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형부, 우리 결혼식 올릴까요? 어느 날 미영이 반쯤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이 나이에? 아니요, 법적인 결혼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약속이요. 정우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끼리라도 약속하자. 봄날 집 뒤편 꽃밭에서 두 사람만의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미영이 기른 꽃들이 증인이었고 새들의 지저귀미 축하음악이었습니다. 반지 대신 서로가 기른 꽃을 교환했습니다. 김정우,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한미영, 나도 당신과 함께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간소하지만 진심 어린 맹세였습니다. 세상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68세, 미영은 61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늘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끔 옛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두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형부님, 그런 관계로 살면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같은 비난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미영아, 가끔 우리가 잘못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정우가 그런 메시지를 받고 난 후 말했습니다. 형부,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나요? 우리끼리 조용히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미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서로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의 딸 수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수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은 없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정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했어요. 수진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정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3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대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화를 냈는데 정작 제 남편이 더 나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이모는 적어도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정우는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수진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버지,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텐데. 미영도 나와서 수진을 맞았습니다. 수진아, 많이 야위었구나. 이모, 죄송해요. 제가 이모한테도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모, 여기서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이런 평화로운 삶이 있는 줄 몰랐어. 정우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아버지 선택을 인정할게요. 다만 가끔 연락은 했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떠난 후 정우와 미영은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그들의 사랑을 이해해 주었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와 미영은 여전히 깊은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도 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두 분 참 좋아 보여.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부럽더라. 하지만 여전히 바깥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가끔 옛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대. 참 뻔뻔하게도. 그런 말들을 들어도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우리 잘못 산 거 맞을까? 형부,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나요? 우리끼리 조용히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정우는 70세, 미영은 63세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더욱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형부,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어느 저녁 미영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만나야지. 다음 생에서는 당당하게 사랑하자. 그때는 형부와 처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연인으로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우와 미영은 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아, 후회는 정말 없어? 전혀요. 형부와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이 선물 같아요. 나도 그래. 만약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정우의 말에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부, 우리가 죄인인가요? 죄인이면 어때? 우리는 행복하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시선을 무릅쓰고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미영이 가꾼 꽃밭에 새로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정우와 미영은 손을 잡고 꽃밭을 거니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산 거 맞죠? 그럼 다음 생에서도 이렇게 잘못 살자. 꽃향기 가득한 작은 집에서 세상과 등진 채 오직 서로만을 위해 살아가는 두 사람.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마당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영아. 세상이 용서하지 않는 사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깊게. 세상의 모든 시선과 비난을 견뎌낸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 늦은 봄날에 피어난 사랑이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은 것처럼 그들의 사랑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